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충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실력이 부족한데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과하게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주 이성적이라고 믿기도 하고, 분명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바로 메타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 생각만 믿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지금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고, 문제집도 폈고, 늦게까지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나는 충분히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자기 상태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만 반복해서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틀린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집중한 척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다 는 자기 평가와 실제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운동한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로 강도 있게 하고 있는지, 식단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운동 자세는 맞는지, 쉬는 날은 적절한지, 이런 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구분하는 힘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돈을 버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쁘게 삽니다. 할 일도 많고 피곤하고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진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저 바쁜 척만 하고 있는지, 돈이 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시간은 쓰는데 결과는 안 나옵니다. 즉,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상태를 읽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학생에게도 필요하고, 직장인에게도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인간관계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못 판단하는 순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틀렸는데도 열심히만 하면 오히려 더 멀리 잘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 능력이 메타인지입니다. 그럼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자기 실력을 착각하게 됩니다. 부족한데 잘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고칠 것도 못 보고 성장도 멈춥니다. 반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이 둘 다 위험합니다. 하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 하나는 근거 없는 자기부정입니다. 메타인지는 이 둘 사이를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두 번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자기가 옳다고 느끼고, 불안하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느끼고, 우울하면 자기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 순간에는 그 감정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그 감정 안에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서 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내 상태가 안 좋아서 판단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패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대개 둘 중 하나로 갑니다. 남 탓을 하거나 자기 비난만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둘 다 배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실패를 조금 더 냉정하게 봅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 준비가 부족했는지, 실행이 약했는지, 판단이 흔들렸는지, 실제로 운이 나빴던 건지 이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패를 해도 다음이 달라집니다. 실패를 경험으로 바꾸는 사람과 실패를 상처로만 남기는 사람의 차이. 거기에도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에서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왜 나는 자꾸 무시당할까? 왜 비슷한 사람만 꼬일까? 왜 나는 늘 관계에서 손해를 볼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 상대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을 못 지키는 건 아닌지, 내가 거절을 못하는 건 아닌지, 내가 상대를 과하게 맞춰주는 건 아닌지, 내가 불편한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볼 수 있어야 관계도 바뀝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메타인지는 상대를 아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 속의 나를 아는 능력입니다. 이게 있어야 반복되는 패턴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은 메타인지가 부족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노력은 크게 보이고, 내 실수는 작게 보이고, 내 감정은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잘한 건 기억하고, 못한 건 흐리게 넘기고, 듣고 싶은 말은 오래 남고, 듣기 싫은 말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메타인지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과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정 속에서는 자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열심히 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나는 진심이었다. 이런 말은 스스로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훨씬 냉정합니다.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면 방법을 점검해야 하고, 운동했는데 몸이 안 바뀌었다면 방식을 점검해야 하고, 콘텐츠를 올렸는데 반응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봐야 합니다. 결과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메타인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을 바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내 판단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쁘다고 상황이 모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사실인지 감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망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이번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건 사실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감정에 먹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남이 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 말이나 다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들리는 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적, 결과와 연결되는 피드백은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듣기 싫다고 무시하면 성장은 멈춥니다. 메타인지는 자존심보다 정확성을 우선할 때 커집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믿지만 기억은 자주 왜곡됩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 운동량, 소비 내역, 감정 변화, 업무 성과를 기록해보면 생각보다 정확한 현실이 보입니다. 나는 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구나. 나는 별로 안 썼다고 느꼈는데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새고 있구나. 나는 자주 화를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록은 자기 착각을 깨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안다고 착각하는가? 지금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히 하는 기분만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 판단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감정에 흔들린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결과와 지금의 행동은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질문 없는 사람은 늘 익숙한 착각 속에서 삽니다. 결국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인생이 제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을 알아야 배울 수 있고, 내 감정을 알아야 다룰 수 있고, 내 문제를 알아야 고칠 수 있고, 내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자꾸 헛돌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강한 부분은 밀고 틀린 방향은 수정하면서 점점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똑똑한 척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정확해지는 능력입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는 사람은 느리더라도 제대로 갑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가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도도 없이 무작정 빨리 달리는 건 성장이 아니라 방황일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그 지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나를 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정확할수록 앞으로의 방향도 정확해집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을 사실처럼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결과를 직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의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성장이 시작됩니다. 메타인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입니다. 이건 에이셉의 관점입니다.